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끌리지를 않았달까요?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주연 손석구와 더불어 3명의 조연을 큼직하게 내세운 포스터의 레이아웃. 둘째, 작금의 현실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를 미리 본 기자들의 관람평 말이죠. 기자 이야기니까 평이 우호적일 순 있겠지만 자기들 얘기니까 그만큼 냉철하게 먼 발치에서 봤을 텐데 어째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결론을 앞당기자면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의외의 물건, 영화 댓글 부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얘네 100% 진짜로 뭐 있습니다. 그 찌라시 같은 글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 초장부터 이름 딱 받고 시작하는 기업 만전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굴지의 초거대 기업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가명을 쓴다는 말을 배우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재밌습니다. 90년대 PC통신에서 시작된 인터넷 여론은 이 나라 인구 3분의 1인 1685만 6360명이 거리로 나온 거대한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그게 정점으로 치달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대통령의 비리와 연결된 대기업 만전의 임원들이 만발하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는 희대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손석구가 연기하는 주인공 창경일보 사회부 기자 임상진은 최초로 촛불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 집중하면서 기업들이 PC통신과 언론사를 사들여 여론을 거머쥐었다는 전제를 깔고 일련의 사건들을 취재하다 중소기업 우성 데이터가 개발한 독보적인 기술을 회방 놓고 가로챈 게 만전이라는 특종을 터뜨리지만 그게 오보로 판명되고 희생자까지 나오자 돌연 정직을 당해버리는데,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어둡고 외로운 길을 헤매이던 임상진에게 어느 날 의문의 제보자가 나타나 자신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댓글 부대의 일원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이 급물살을 타게 되죠. 제보자는 댓글 공작 메커니즘을 통해 그동안 어떻게 여론을 조작해왔는지 소상껏 알려줍니다만, 임상진 기자는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명할 수 없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되고, 사건 깊숙한 곳으로부터 마술을 뻗치고 있던 만전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게 영화 댓글 부대의 대략적인 스토리 되겠습니다. 이 기사가 오보로 사람을 죽였다고. 야, 이제 댓글 달아도 되겠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리얼감 넘치는 시나리오죠.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각양각색. 인스타를 통한 담배 바이럴, 영화 홍보 역바이럴에 한 사람의 신상을 털고 매장시키는 것까지 SNS와 남초 여초 취미 커뮤니티로 없던 일도 진실처럼 주작을 치는 테크닉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봤던 기사, 실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극히 우리 일상과 결부된 피부에 와닿는 정황 묘사들이 난무하고요. 이 와중에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인지도 잘 모르겠다. 완전한 진실도 아니지만 완전한 거짓도 아니다. 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주력 조연 3명의 연기입니다. 할 거 없이 그냥 해봤다가 얻어걸린, 때론 양아치스럽고 때론 불투명한 미래를 앞에 둔 한숨뿐인 청춘들이 키보드 워리어 댓글 부대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면서 분열되는 과정 묘사가 좋습니다. 3명 다 좋지만요, 배우 홍경이 아주 돋보입니다. 주연 손석구는 살짝 느릿한 동작을 하며 대사를 남기는 모습이나 절박하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살인자 이응난감에서 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계속 더 보고 싶은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손석구는 주연 롤을 충실하게 해내지만요, 되려 3명의 조연이 조연 이상을 해내는 느낌이죠. 혹시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니네들은 아니지? 댓글부대 티말랩과 임상진은 전부가 만나진 않습니다. 각자의 레일을 갈 뿐이고 공간과 사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로 나선 차카탁과 다방에서 사정 청취만 할 정도로 물리적으론 닿아 있지 않지만 정작 서로를 죽이고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접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동세가 적은 화면, 각자의 작업 공간에서 모니터를 앞두고 골머리를 쥐어짜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일색인지라 시각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결점을 여러 방법으로 메웁니다. 일단 인물을 비출 때 다채로운 앵글을 보여줍니다. 댓글 부대가 거주하는 작업장 밖엔 번쩍이는 대관람차가 빙빙 돌고, 공간 조명이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과 그림자가 앞면에 들이우거나 측면광, 역광 등 수시로 다양한 조명을 썼죠. 예리한 인서트도 좋은 타이밍에 잘 녹였고, 다양한 댓글과 기사 그래픽들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존조주연의 서치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묘사의 결은 살짝 다르지만요, 플래시백이나 보이스오버를 지금의 대사로 연결하는 스무스한 편집도 영화의 몰입을 돕습니다. 음악은 베이스음으로 펑키한 트랙을 써서 재기발랄한 느낌을 주거나 클래식 가상악기로 아르페지오를 반복하며 막막한 분위기를 내는데요, 한국 영화의 전형적인 작법이라 참신하진 않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트랙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여론 조작한 거라고요. 내가 속은 게 맞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결말이 주는 펀치감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여전히 숨쉬듯 상존하고 극렬한 어그로와 세상을 달구던 이슈도 어느덧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이 영화는 통쾌한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각 인물들의 후일담도 보여주지 않고 딱히 만전의 악랄함을 묘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과정은 뜨겁지만 결과는 식은 채 어떤 응어리를 갖고 상영관을 나오게 됩니다. 여론 전담반 고발글 실제 작성자와 임상진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게시판의 스크롤을 훅 내린 듯한 이 불안전한 감각,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여백은 안국진 감독의 의도로 읽힙니다. 그 어떤 진실도 규명도 우리를 설득해 준 적이 없고 그 무엇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지극히 지금의 한국 사회상을 반영한 웰메이드 범죄 드라마지만 우리가 주변을 의심할 동기를 던져주는 나름 유니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널리스트의 폭로나 어떤 고발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그동안 많았죠. 대통령의 남자들은 닉슨의 백악관을 겨냥했고 스포트라이트는 카톨릭을 고발했으며 스노드는 국가안보국을 폭로했습니다. 거대한 조직에 맞서 개인이 고군분투하는 내용만큼은 댓글 부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는 당장 우리가 있는 곳의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슬퍼렇게 거리감이 확 좁혀져 옵니다. 영화를 보고 페북과 인스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그게 다 저희들이 만든 방법이라고요.